(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의 대선 후보가 14일 나란히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PK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역 공약과 전략 비교해봤습니다. 부산 동구가 10년 넘게 방치된 빈집을 직권 철거하며 해결에 나섰습니다. 부산 최초의 시도인데 노후 빈집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교사 10명 중 절반은 교직을 그만둘 고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이직 사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새 대선 후보가 14일 나란히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PK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도 치열한데요. 각 후보의 지역 공약과 전략을 비교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 후 서면 주디스테와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산 유세에서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회사인 HMM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왜냐하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의 업무 대부분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또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미래 해양 먹거리 확보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텃밭으로 회귀한 부산 민심을 돌리기 위해 실용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같은 날 경남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틀 연속 부산과 경남을 집중 공약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김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강하게 공언했는데 이 후보와 선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김 후보는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불경 GTX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잇는 이런 좋은 지하 고속철도 또는 고속철도를 반드시 제가 만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도시로서 메가폴리스라고 그러죠. 하나의 도시가 돼서 서울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 해양도시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세적 지역 개발 공약으로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젊은 층과 도시 균형 발전을 겨냥한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부산 대학교를 찾아 청년들과 대화에 나선 이 후보, 이후 범어사에서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이본 활주로 기반의 가덕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지의 해변 야구장 조성, 부산 본점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공약했습니다. 나란히 PK 지역을 찾은 3명의 후보, 지역 핵심 공약으로 민심을 공략한 뒤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전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부산 동구가 10년 넘게 방치된 빈집을 직권 철거하며 해결에 나섰습니다. 부산 최초의 시도인데 노후 빈집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구 좌천동 골목의 한 기와집. 지붕은 무너져 뼈대만 남았고 집은 20도 가까이 기울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되며 관리되지 못한 탓입니다.
무너질 듯 위태로운 집을 보며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왔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놓으니까 뒤에 걸어 있으니까 나갑니까? 여름 되면 그 뒷집이 있지, 우리 뒷집이 그 욕받습니다. 모기 많이 떴지, 냄새 날라오지, 고양이 맨날 소풍 오가지고 다녔었지. 좀 그랬습니다. 좀 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집이 철거돼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3주에 걸쳐 뜯고 옮기는 대작업이었습니다. 애물단지 빈집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건 빈집정비 특례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법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의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사유재산, 동구는 철거 결정 전까지 소유주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소유자 불명으로 저희들이 철거하기가 상당히 애로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등록부터 해갖고 호적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그 세무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그러니까 일단 확인 절차를 합니다. 했을 때도 이건 도저히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철거된 공간은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시작으로 동구의 1,200여 빈집 정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철거되는 그 부지의 위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세부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 방치된 빈집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 절차 문제로 직권 철거는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 동구의 빈집 직권 철거 조치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며 도시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교육감이 공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6대 교육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재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교권보호, 대입 개편과 대학 서열 완화, 교원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체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실질적인 교육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구조적인 국가 운영 개선과 권한 이야기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공간 통합이 아닌 산업과 문화의 융합으로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실현하는 선도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형식적 공약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과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실현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에서 최근 심야 시간대 금고를 노린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잠복 수사 끝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기장읍 일대 횟집 등을 돌며 27차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CCTV 50여 개를 분석하고 마을 주민 탐문, 잠복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기장경찰서는 순찰을 강화해 시민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아침 7시 21분 수영 방면으로 가던 부산 도시철도 3호선이 열차 고장으로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는 미남역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려다 문제를 발견하고 대차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차량 제어와 모니터링 장치 고장으로 보고 열차를 입고시켜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와 해월 전망대의 개방 시간을 2시간 앞당깁니다. 구는 기존 오전 9시였던 개방 시간이 오는 6월부터는 오전 7시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다를 보며 걷는 인기 산책로인 그린레일웨이를 찾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는 더 많은 방문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구는 향후 이용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산불의 위협으로 한때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옮겨졌던 안동 봉정사 유물이 최근 모두 돌아왔습니다. 현판부터 탱화까지 700여 점의 문화유산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산불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과 높이 모두 3m를 훌쩍 넘는 봉정사의 아미타 설법도 2010년 보물로 지정된 이 그림은 17, 18세기 화풍을 잘 보여주는 불교 회화사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난 3월 말 경북 산불 당시 화마를 피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겨졌던 아미타 설법도가 다시 봉정사로 돌아왔습니다. 충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로 옮겼던 봉정사 대웅전의 현판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산불 당시 여러 지역으로 옮겨졌던 봉정사 유물들은 모두 700여 점. 이 유물들은 산불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부터 하나둘씩 다시 봉정사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지난 8일에야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동하게 되면 이제 뭐 파손되거나 또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 어쨌든 또 피해가 없이 이렇게 잘 돌아와서 고맙기도 하고. 봉정사 측은 보존을 위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화유산들을 하나하나 확인 중입니다. 봉정사는 대웅전이 국보로 지정돼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국보 극락전과 각종 보물, 경북도 유형 문화유산 등 문화유산 수백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산불 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문화재를 어느 곳으로 안전한 장소로 어떻게 이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상북도라든지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체계적으로 협력을 해서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봉정사 개방형 수장고 신축 건립 기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에 유물을 보여주며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6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부산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역교사 3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5명 이상이 교직을 그만둘 고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5%는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직무 만족도 역시 낮았습니다.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 주된 이직 사유로 꼽혔고 급여 등도 80% 이상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부산 교사노조는 존중은 없고 희생만 요구하는 현실이 교사들을 지치게 한다며 교권 보호와 교육정책 수립 시 현장 의견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박완술 경남도지사가 올해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13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분야별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도와 2024년 목표 달성 부문에 특히 높은 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공약 이행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 완료와 주민소통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거제시의회가 2025년도 거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 접수를 받습니다. 시민 제보는 오는 5월 21일까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와 거제시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보 대상은 지난해 실시 추진된 거제시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며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은 제외됩니다. 이번에 접수된 시민 제보는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25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